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서울역 거리 기간이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멀리 저희는 공연에 맞춰 스케줄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보통 한 달 연습하고 뭐 한 달 반 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공연을 하나 올리려면.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거의 뭐 2달 가까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무직자가 되는 거죠. 무직자. 그래 저희 같은 경우 은행 대출을 일으켰죠 지금. 그래 그 돈도 이제 다 꼭간 까먹었으니까 올 연말이면은 직기 접고 대표 전화만 연결하고 직원들 집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일상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제가 좌절감 중간에 또 있었던 거는 나는 일 없어서 놀고 있는데 내 친구들 되게 열심히 하고 바빠. 그리고 막 이런 시점에 막 돈을 연락이 버는 애들이 생겼어요. 근데 왜 나만? 막 이래서 또 오는 거야. 왜 이 업계만? 어째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이거만 이렇게 되지? 이것 때문에 돌파구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찾으러 다니고. 제가 이 여행업을 시작한 거는 199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여행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과정에도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IMF라든지 또 리만 사태라든지 동일본 대지진 이와 같은 시설을 다 겪어왔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예상 못한 그 코로나19로 인해 안전 영업이 중단된 상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대출을 일으켜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3월달에 준비하던 작품이 3작품이 있었어요. 3작품이 있었는데 3개 다 연기가 됐죠. 그리고 원래 더 길어지면서 5월달에 하려고 했던 작품은 아예 취소가 됐고, 그 아예 취소가 된 작품은 당연히 뭐 출연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아예 시작을 못했으니까요. 연습 자체를. 그 다음에 나머지 3작품은 다행히 다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이번 7월에 무관중 공연으로 했죠.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작품을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였지만 무관중 공연으로 연극을 한다는 건 처음 경험한 것이어서 그게 좀 심적으로 좀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뭐 카메라 놓고 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이제 공연이 슛이 들어가고 연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있었나 봐요. 원래 배우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이 공연이라는 게 관객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객들이 대사를 잘 들을 수 있게 찝어준다든지 아니면 호흡을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선 반응이 나올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몸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품이 이렇게 좀 재밌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관중으로 하는데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심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다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연장 운영이라는 건 대관 업무, 대관 공연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연장을 장소를 대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아티스트를 기획해 섭외해서 저희가 공연을 직접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융합돼서 돌아가는 건데, 코로나를 딱 맞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위험해라는 생각이 무엇보다 저도 먼저 들었으니까 2월 딱 맞으면서부터 저희가 일단 다 취소를 했어요. 다 스톱을 하고 2월, 3월 동안에 딱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그때 긴급하게 지원 사업도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였지? 라고 다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런 변호사거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그리고 그 가짜는 개소리는 네 목구녕 안에 처박아 넣어. 1차적으로는 연극제, 서울 연극제가 있어요. 매년 하는 서울 연극제에서 야외 낭독극이 있는데 그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그게 1차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4년 정도 매년 꾸준히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뭐 시민들을 상대로 낭독이나 연극을 하게끔 도와주는 시민 연극이라든지 시낭송 하는 집단에 가서 이제 교육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작업이 꾸준히 있었고, 그리고 야외 낭독극 페스티벌 때 이제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 공연도 지금 뭐 5월, 6월에 제일 많았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연극 쪽은 사실 아직 표준 계약서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약간 암묵적으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다 해서 내년에 하자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취소되고 이런 식인데 지금 뭐 계약서도 없고 뭐 아예 시작이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죠.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3월 달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공연이나 뭐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제 1, 2월은 뭐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쉬시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3, 4월. 그러니까 어쨌든 3월에는 무언가가 시작돼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그게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약간 그걸 코로나를 체감하게 된 게 되게 참 이상하게도 일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 4월을 좀 거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무관중 공연이라든지 공연을 기록하는 사업들이 좀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제 문화재단 쪽에서도 공연을 영상화하는 쪽에서 사업 예산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게 확실히 좀 몸소 체감이 되기 시작했죠. 공연장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보통 이렇게 이 규모 있는 공연장들은 제일 피크가 12월,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이 여름이에요. 그 다음 피크는 준 피크라고 치면은 하반기 10월, 11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온갖 종류의 실용음악과 동아리, 그 다음에 일반인이죠. 프로가 아닌 분들, 그 다음에 동호회 이런 분들이 대관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게 다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의 스케줄이 다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사태가 딱 터지고 부정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심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근데 다 너무 메르스의 기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다 취소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처음으로 이제 겪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 이게 설마 이거 한 달 가겠어요 이랬어요 똑같이. 그럼 우리 3월달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처음엔 취소가 아니라 연기로. 다 연기로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났죠. 그 신천지. 네. 그런 난 다음에 24시간 저도 TV만 봤어요.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은 매일 분석하고 자기가 막 저한테 브리핑해주고 내일이면은 몇백 명대로 떨어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에 매몰됐었어요 저희가. 2월, 3월. 그러니까 이게 설마 길어질 거란 생각을 못했다가 아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암 걸린 것처럼 막 기대했다가 화났다가 좌절했다 이걸 겪더라고요. 만약 이게 길어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가장 힘든 점은 현실적으로 영업이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에 영업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영위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상황이 터지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직원들은 집에서 하루하루 쉬면서 버티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공부의 지원유지금은 직원만이 해당되지 고용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자금 또 개인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거를 겪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랜드 사업부에서는 이제 가이드들이 스루 가이드가 인천에서부터 일본으로 갑니다. 이런 그 일용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게 지원이 없기 때문이니까 특수직이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한 부산의 가이드 친구는 본인이 그걸 목표고 가장인데 결국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참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을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오래간다. 그러면 정말 국가 부분이 아니라 가정 파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지금. 첫 공연이 3월 4일이었어요. 3월 4일 공연이었는데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 예선 3월 4일 첫 공연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1월 말에 이제 좀 코로나가 왔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2월 달에 이제 엄청 활성화가 되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 그게 너무 그 불안한 게 내가 코로나에 걸릴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뭐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기도 했었지만 거의 보통 벗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 한 20명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2시부터 연습하면 밤 10시까지인데 버스 한 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타가지고 한 10시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직접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무서움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걸려서 우리가 이 공연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면은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는데 3월 4일 공연인데 3월 3일 날 걸리면은 모든 인원이 다 자가격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공연도 못할 뿐더러 그러면 예선도 못 치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사라지는 게 좀 그 상실감?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야 된다는 거? 그런 두려움이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슈가 있으면 여기 한 달 가요. 공연을 기획하신 분도 취소하고 대관하신 분도 취소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공연을 새로 시작한 게 5월이에요. 왜냐면 진짜 안 되겠어가지고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정말 친한 밴드에게 내가 진짜 방역 그 누구보다 철저히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냐. 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공연을 했어요. 하나를. 그랬더니
모두가 이걸 쓰고. 근데 밴드들을 섭외할 때도 먼저 그때는 이제 다르게 섭외가 들어가요. 이 팀 지금 여기 지침 어떻게 세웠어? 코로나 중에 공연해 안 해?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근데 팀마다 또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라는 팀이 있고 어떤 팀들은 그냥 계속 활동할래요 하는 팀이 있어서 그거를 다 조율해가면서 섭외를 했었죠. 섭외하는 질문이 달라졌네. 첫 질문이 이 상황에서 공연할 거냐 말 거냐. 안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딱 얘 때문에 못해 하면 좀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애기 낳았어요 이러거나 이래서 아니면 부인한테 혼나요 뭐 이러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그래서 밴드들 섭외할 때 또 활동이 없어졌으니까 무대에 서실 분들은 그래서 많은 팀이 궁여지책으로 음원 작업을 하죠. 이럴 때 음원이라도 써야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좀 약간 우울한 스토리는 요 시절에 활동을 많이 지금 6개월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잘 못해서 해체된 팀들도 꽤 돼요. 뭐한 팀? 해체. 해체? 왜 이런 시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보통. 적극적으로 막 활동하는 팀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 늘 자주 만나서 부대 껴서 음악하고 활동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서로 몰라 바쁘니까. 근데 딱 앉아놓고 보니까 우리 문제점이 다 민낯 드러나고 그러면서 해체한 팀도 꽤 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제일 큰 변화는 50견이 왔어요. 50견? 왜?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받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공연은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돼? 이 질문에 답이 안 서더라고요. 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모든 부분에 자신감이 있었죠. 어떤 거든 추진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응?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는 자괴감,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살아남은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위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영상으로 공연 실황해서 보여주지만 아직은 그게 준비가 사전 리허설이나 그런 것들 없이 바로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 영상이랑 좀 결합이 된다면 영화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왜냐면 라이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화랑은 다르잖아요. NG나 그런 것들 없이. 예. 그거를 카메라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도와준다면은 좀 더 라이브하게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상이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안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일반적인 관객들, 시민들의 뭔가 감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라이브의 힘도 저는 있다고 그걸 믿고 있지만 뭐 어쨌든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저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아마 이 감각들이 조금 또 다르게 변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 기록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뭔가 또 다른 장르가 하나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극계 쪽 분들이 대부분 그런 긴장감을 얘기하세요. 아니 연극은 연극이지 왜 영상으로 이렇게 이 말이 안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고 코로나가 저도 오래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야외 낭독극이나 관객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 관객들이 와야지 이쪽으로 오는데 불편하고 답답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연극이 너무 한시적이고 너무
공간에 좀 잡혀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지금이 오히려 저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기회가 한번 제 인생에 있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죠. 그냥 앞만 보고 뛰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78kg였는데 이번 이 기회를 들어서 계속 걸었습니다. 6.5kg 앙복을 걷고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8kg 빠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답은 못 찾았어요. 하지만 나는 갈 거다. 나는 계속 가야 돼. 뮤지션들도 계속 가야 돼. 저는 공연은 계속 할 거고 힘들어도 버티는 걸 갈 거예요.